안녕하세요. 수비두밥입니다. 저는 2년 전 20대 후반에 혼자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잠을 못 이룬 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내 집 마련 후 느낀 점 5가지를 솔직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낀 점은 고정소득의 중요성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 제 주요 수입원은 근로소득과 쇼핑몰 사업소득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반면 쇼핑몰 수입은 매달 달라집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쿠팡 같은 플랫폼의 정산 주기로 인해 매출이 잘 나와도 오히려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부가세, 종합소득세, 추가 건강보험료 등 납부해야 할 세금도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자금 계획을 짜고 매물을 알아볼 때는 사업소득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전혀 부담이 없게 느껴졌었는데 막상 아파트 계약을 하고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이 다가오니 근로소득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소득은 변동성이 심하고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직장 퇴사 후에 휴식기를 가지며 쇼핑몰 사업도 더 키워볼 계획이었는데요. 원리금의 부담감으로 결국 퇴사 계획을 철회하고 최근에는 추가 근무를 통해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훨씬 길고 금액도 커서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세계 1위인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만약 미국이 10년 전에 1조 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시 1조 달러로는 비행기 1000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2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1조 달러로는 비행기를 500대밖에 구매하지 못합니다. 빌린 돈, 부채의 숫자는 여전히 1조 달러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실물의 가치는 절반이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돈으로 빚을 갚는 셈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의 3억과 30년 후에 3억은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되지 않더라도 집을 매도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갚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내 돈 2억에 주택담보대출 4억을 받아 6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할 때 아파트가 33%만 올라도 수익률은 100%가 됩니다. 3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실제로 저는 2024년에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만 2년이 안 되었는데도 부동산 수익률은 200%를 넘어섰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로 서울 내 집 마련을 목표로 꾸준히 재테크를 해왔습니다. 원래는 5억을 모아서 서울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짜고 손품을 팔고 임장을 다니면서 결국 매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조항이 생기고 그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주담대 최대 상환 기간도 최대 30년으로 10년 이상 줄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부동산은 주식처럼 타이밍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여력이 될 때 사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집값은 제가 돈을 모을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값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 결국 보유하고 있어야 상승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기가 오더라도 상승기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이 됩니다. 만약 내 집이 있다면 하락기를 활용하여 더 많이 떨어진 더 좋은 급지의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지만 무주택자라면 타이밍을 재다가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간의 후회와 아쉬움입니다. 부일남님의 집 사면 느껴지는 4가지 감정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제 경험과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계약을 하고 나니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하고요. 잔금 전까지 잠 제대로 못 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내린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수를 실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야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음 매수 때는 미리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저 원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주담대 원리금으로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보니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확실히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 원치 않게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의 고정소득이 있으니까요. 집을 매수할 때도 부부여야 난이도가 확 낮아집니다. 시드머니도 2배가 되고 대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결혼식 이후 추가 자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만약 결혼할 사람이 있거나 결혼을 했다면 다음 목표로 하는 아파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20대에 서울 내 집 마련을 하고 낀 5가지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구에게나 큰 결정이지만 미리 잘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